이런 분들은 노안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전보다 더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뭔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눈에비단과 손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안 수술이 도움이 되는 분들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노안 수술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이라고 했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고, 특히 가까이가 안 보이는 노안 증상을 해결할 수 있어서 노안 수술이라고 표현한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노안 수술은 잘 마무리되면 환자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수술이지만, 환자의 선택이 잘못되거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수술 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나에게 맞는 걸 찾을 때까지 계속 바꿔서 껴볼 수 있죠. 그런데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바꿔서 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술 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수술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안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과 도움이 되는 분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백내장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이고 통상 5, 60대부터 시작됩니다. 노안 수술은 결국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없는데 수술을 한다는 건 멀쩡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윤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의학적으로도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이 거의 없는 40살 미만의 환자나 백내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노안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근거리 시력에 문제가 없는 분들. 환자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로 적당한 근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안경 없이도 모니터나 작은 글자들이 잘 보이고, 밤 운전할 때 그리고 영화관에서 먼 거리 자막을 볼 때만 원거리 안경을 쓰십니다. 이런 분들을 황금의 근시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은 노안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나눠 쓰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근시가 있는 분들은 노안 수술하기 전에 잘 보였던 작은 글자가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더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조금밖에 없는 분들은 노안 수술에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망막이나 시신경에 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망막과 시신경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머리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잘 돼도 망막이나 시신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좋은 시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눈 속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노안 수술을 받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해당 질환들이 있을 때는 백내장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안과 질환들이 치료에 있어서 백내장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야간 작업 그리고 정밀한 근거리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빛이 퍼져서 소실이 되는데, 밤에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밤에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을 키우는데 이를 산동이라고 합니다. 안과에서 망막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동공이 커진 경우에는 빛번짐이나 눈부심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노안 수술이 불리할 수 있어요. 또한 직업적으로 정밀한 근거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노안 수술의 선택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근거리 작업에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건조증이나 눈꺼풀 염증이 심한 분들. 시력의 질은 수정체의 혼탁뿐 아니라 각막 표면의 눈물 상태와 눈꺼풀 상태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건조증이나 눈꺼풀 염증이 심한 분들은 백내장 수술 후에 측정되는 시력과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주관적인 시력의 질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병원에서 시력을 측정하면 잘 나오는데 정작 환자분들께서는 많이 불편하신 거죠. 누구나 수술 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백내장 수술 후에도 뭔가 낀 듯한 갑갑한 느낌이 있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건조증이나 눈꺼풀 염증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께서 뭔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수술 전에 건조증과 눈꺼풀 염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후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 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수술 전에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안 수술이 도움이 되는 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내장이 심한 분들. 노안 수술은 결국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많을수록 수술 후 시력 호전의 정도가 더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환자분 입장에서 수술하고 뭔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백내장이 심한 분들은 수술 후 시력 호전 정도가 크기 때문에 노안 수술 이후에도 만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고도 근시나 고도 원시가 있는 분들. 애초에 눈이 많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통해 안경을 벗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근거리에 따라 안경을 여러 개 바꿔 껴야 하시는 분들이나 안경이 싫어서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신 분들은 노안 수술을 통해 여러 가지 불편감들을 해소할 수 있어요. 특히 심한 원시가 있는 분들은 멀리도 돋보기 안경을 써야 하고 가까운 곳은 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분들에서 노안 수술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망막과 시신경이 정상인 사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나눠 쓰고 일부의 빛이 소실되기 때문에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안 그래도 망막에 도달하는 빛이 적은데 망막과 시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정상적인 시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안 수술하기 전에 특히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에 황반 부종이나 황반 변성 등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안 수술의 목적과 한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노안 수술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눈부심이나 빛번짐,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수술 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안 수술이 도움이 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나열한 것들이 모든 환자분들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두 다르듯이 사람들의 눈도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노안 수술의 성패는 수술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가 불편해 하시는 점을 자세히 듣고 그 부분이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분들께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설명을 해도 의료진과 환자의 이해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쉬우면서도 구체적인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안 수술을 받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수술 전에 의사에게 본인 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꼭 들으시고 충분히 숙고 후 결정하셔서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